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미국 정보기술 빅3가 6개월 만에 나란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8일 이제 시장의 관심은 누가 시총 2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할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시총 1조 5,400억 달러, 애플 시총 1조 6,500억 달러, MS 시총 1조 6,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1조 달러는 지난 2018년 8월 애플이 처음으로 넘어선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며 오히려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애플이 현재 2조 달러의 시가총액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전년 대비 27.3% 상승해 현재 시총이 2조 달러에 가장 가깝다. 더욱이 서비스 부문에 있어 우수한 앱스토어 판매 및 애플 뉴스 앱, 애플 뮤직, 애플페이 등이 올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CNBC에 따르면 iOS 14 상용 버전은 올 가을 신형 아이폰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며 2015년 이후 출시된 아이폰만 있으면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다. 현재 iOS 14는 최종 완성품이 아닌 공개 베타 버전이다. 테스트를 거쳐 다듬어지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그대로 최종판에 적용되며 상용 제품은 보통 9월에 출시된다. 이 공개 베타 버전은 위젯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재설계된 홈스크린, 앱 자동 구성, 새로운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 번역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iOS 14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실시간으로 대화를 번역할 수 있는 새로운 내장 번역기를 포함한다. 사파리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나 특정 언어에 맞게 재설계된 키보드 등 국제적인 기능을 포함해 iOS 14는 새로 선보일 스마트폰이 종전에 비해 크게 진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애플이 매경 암칩에 이어 그래픽카드도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인사이더 등의 주요 신들에 따르면 애플이 매경 그래픽칩을 직접 제작 중이다. 애플은 지난달 열린 애플 세계 개발자회의 행사에서 올해 말 직접 만든 암칩 기반 맥을 선보이고 내년까지 모든 맥 제품군에 암칩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실리콘 맥 전략은 독자 디자인, 그래픽칩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애플은 인텔 맥의 경우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등의 GPU를 채용했으나 독자 칩 맥에는 애플 GPU만을 채용한다. 인텔은 매년 애플에 칩을 공급해 3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AMD도 애플 기기용 GPU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론 애플의 독자 칩 공급으로 축소돼 총 매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맥루머스 등의 주요 신들에 따르면 애플과 폭스콘은 애플 증강현실 글래스의 시제품 시험 생산에 앞서 반투명한 렌즈 제작을 시작했다. 애플은 애플 글래스용 렌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렌즈는 현실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 글래스가 양산되려면 최소 1에서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애플은 최근 렌즈 스타트업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를 인수했으며 이 업체는 LCD 실리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렌즈를 생산하고 있지만 폭스콘이 생산한 애플 글래스 C 제품에 이 기술이 채용됐는지 확실하지 않다. 아난더 베루아 애널리스트는 지난 주말 동안 애플이 20년 4분기 및 21년 1분기 아이폰 생산 대수를 각각 100만에서 200만 대, 500만에서 1000만 대 확대됐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애플은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하느니 수요 증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보았다. 이어 이러한 애플의 생산 대수 확대 움직임을 미루어 보아 지난주에 디기타임스가 제기한 단기 내 생산 대수 감축 계획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후의 고등법원인 일반 법원은 이날 이후 집행위원회가 반드시 제시해야 했던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다며 조세회피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유럽지사를 두고 2003에서 2014년 납부하지 않은 세금 130억 유로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라고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아일랜드는 2018년 세금과 연체 이자를 애플로부터 징수했고 애플은 지난해 9월 이미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며 EU 집행위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2개월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U 집행위가 항소하면 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 테슬라의 CEO는 9일 테슬라는 현재 레벨5 자율주행 기술 달성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라며 운전자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진전됐다고 언급했다. 레벨 5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적 단계를 말한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테슬라는 현재 오토 파일럿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제 모델 3 세단을 1만 5천 대 가까이 팔았다. 테슬라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현재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앞지르면서 최고 가치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가속화되면서 2025년에는 차량 판매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가 가장 긴 모델 S, LR 플러스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모델은 최대 주행거리가 391마일에서 402마일로 향상됐다. 핵심은 배터리다. 배터리 생산을 수직 계열화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력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된다. 기존 생산시설의 약 20에서 30배에 달하는 규모로 자동화 비중을 높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캐나다 배터리 조립 자동화 설비업체인 히바 시스템을 인수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단하기 쉽지 않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약 1,50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로드러너는 독자적인 배터리 셀 양산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 테슬라의 프로젝트명이다. 기존에 비해 원가 절감, 에너지 밀도 개선, 내고 수명 향상 등 한 단계 발전된 차세대 배터리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 배터리 생산업체인 맥스웰 테크놀로지즈를 2억 달러에 인수하고 셀 실험 생산 라인을 구축해 배터리 자체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해왔다. 14일 시킹 알파는 테슬라의 타오린 중국 VP가 중국 당국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남서부 지역 청도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사는 중국 내 두 번째 기업 팩토리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기가 상하이 설비의 2차 공장 건립 작업 중이고 1차 설비에서는 모델 3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편 2차 설비에서는 아직 아시아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 Y가 생산될 예정이다. 자동차 배터리 기술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오는 9월 22일 개최된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9월 22일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례 주주총회와 함께 배터리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주주총회가 9월 15일 잠정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일주일 늦은 9월 22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14일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으로 쓰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독일 법원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는 주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썼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사망사고는 14건에 이른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소전지 상용차 제조업체 니콜라는 2022년까지 영국과 유럽연합 전역에 50개 수소 연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일 니콜라 모터스 CEO 트레버 밀턴은 연료세가 높은 영국과 EU에서는 수소 전기자동차 채택은 특히 타당하며 디젤에서 전환하면 연료 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콜라는 유럽 지역의 수소 연료 네트워크는 수소 연료전지 대형 트럭의 2022년 출시에 맞춰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모터스는 2014년 밀턴이 세운 수소전기 트럭 스타트업이다. 2015년 이래 연료 주입으로 19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대형 트럭 니콜라 1 시제품을 내놨다. 이후 중대형 트럭인 니콜라2, 중형 트럭 니콜라 트레 등의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부터는 픽업 트럭 대저의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CNBC는 아마존이 2018년에 계산대 없는 편의점인 아마존 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로 동사는 혁신적인 스마트 쇼핑카트, 대시 카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계정을 가진 쇼핑객은 스마트폰으로 대시 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아마존 고의 무인 소매점에 입장한 후 아마존 앱의 QR코드를 스캔해 스마트 쇼핑카트를 지정받아 쇼핑하면 된다고 했다. 쇼핑객이 상품을 카트에 담거나 제거함에 따라 대시 카트 전면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에서 수정된 합계가 표시된다. 동 카트를 이용한 고객은 대시 카트 전용 줄을 통해 퇴장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더 스트리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T&T의 게임 부문인 워너브로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WB 게임즈가 배포한 대표 게임 시리즈로는 배트먼 아컴,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더 레고, 해리포터, 모탈 컴뱃,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 등이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AT&T는 WB 게임즈를 40억 달러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동사는 여타 미디어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발 경기 타격으로 인해 광고 매출이 감소한 상태이다고 발언했다. CNBC는 14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소재의 컴퓨팅 스타트업인 카노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음을 발표했다. 카노의 주요 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이라고 보도했다. 카노는 레노보나 델과 같은 대형 IT 기업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식 제조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 계약을 통해 카노는 자체 제작 PC에 윈도우즈 10 프로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카노 PC의 판매 가격은 299달러이며 최근 일본 정부가 300만 대를 주문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수천 대를 주문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현재까지 카노는 총 4,550만 달러의 외부 자금을 유치했으며 과거 세일스포스도 동사에 투자한 바 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및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관련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올랐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19달러 상승한 40.29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오펙 플러스의 공동기술위원회 및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산유국들이 하루 970만 배럴인 감산 규모를 7월 말까지 해서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감산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가 핵심 변수다. 산유국들이 개선된 수요 전망 등을 이유로 감산 규모를 하루 평균 770만 배럴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감산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여전하다.